자, 반갑습니다. 우리 생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5월 19일, 장전,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또 하루가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긴 한데, 전일 미국장이 좀 강하게 올라간 흐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이슈는 크게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매도의 영역 혹은 손절의 영역이 아닌 매수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김용환 매니저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흐름들로 종목들과 업종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부채 협상 기대, 월마트의 호실적, 그리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나스닥이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장이 좀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채 협상의 기대감들과 협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 실적과 함께 이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이끌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 대한 흐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장의 어떤 기술 관련 종목들, 기술주들, 반도체, 그다음에 뭐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공화당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죠. 바로 이르면 다음 주에 부채 한도를 상향 표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이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로 시장은 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안으로는 뭔가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그런 부분들로 기대감들로 미국 증시 시장도 올랐고 국내장도 올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저께죠.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의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서 사실 좀 환호를 했다, 시장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결론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제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로서 시장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낙관 전망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나스닥은 1% 이상 뛰었다. 그리고 1분기 호실적, 월마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른 미국의 어떤 소비 관련 종목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중단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런 매파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 발언이 초반에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많이 녹아져 있는 악재죠.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악재들은 시장에 크게 큰 충격을 이제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특히나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라는 것은 시장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말을 믿지 않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중단 논하기 어렵다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도 크게 악재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미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카시 하원 의장의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켰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의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댈러스 연원 총재의 어떤 금리 발언 이런 부분들이 6월 금리 정책 결정은 추후 공개되는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의 지표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어떠한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는 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무려 5%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장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기술주 관련 종목들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관련 종목들을 잠시 후에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 월스트리트에서 AI 경쟁에 반도체 칩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 AI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반도체, 그죠? 미래 반도체라고 하죠. 이 AI에 들어가는 미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국내장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어제 미국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 미국장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미국장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입니다. 신고가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벌써 316달러, 직전 고점 거의 이제 근처까지 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46달러까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AI 관련된 어떤 종목이죠. 그래서 국내 AI 관련주들도 오늘 이러한 어떤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직전 박스라인 때 이러한 의미 있는 박스라인 때를 어제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다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AI와 반도체가 국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생쇼나 혹은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AI와 로봇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로봇주들 중에서는 바로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가장 좀 탄력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없으신 분들 한번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PG라는 종목도 로봇주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이다. 이건 사실 생쇼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현재 5월 달에 생쇼 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잘 보시면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AI 쪽은요. AI 쪽은 제가 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생쇼에서 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AI주들 중에서는 이 솔트룩스라는 또 종목이 있죠. 제 포트에도 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를 더 본다라고 하면 자 보시게 되면은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생쇼 포트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강원지수도 여기서 이제 21선과 5일선이 어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받쳐주면 이러한 급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요. 또 AI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와 시장 흐름들이 딱 맞물리는 자리고 차트상까지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온칩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루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AI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 종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뉴로메카와 SPG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최근 들어서, 최근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5월달 들어서 시청자분들에게, 현재 5월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바로 이 섹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AI와 로봇, 그 다음에 뭐였어요? DDR5,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정말 거짓말처럼 5월 초부터 AI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 OLED 관련 종목들이 뛰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 딱 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어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김용환 매니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 종목들이 지금 큰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저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뷰를 같이 참고하셔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OLED 쪽에서는 P&H테크를 가장 탑픽으로 좀 봤었고, 그죠? P&H테크를 가장 탑픽으로 좀 봤었는데 역시나 신고가로 진행되고 있죠. 제가 요런 자리들에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P&H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LED 쪽에서 애플향,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향, 그런 공급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반기에 이제 애플이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형 OLED를 탑재를 이제 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애플과의 어떤 그런 공급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수주를 많이 따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에 파생되어 있는 관련된 또 중소기업들, 이런 강소기업들, 스몰캡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게 바로 P&H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제가 생쇼포트에서도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들도 한번 좀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OLED 관련 중에서 딱 한 종목 말씀드렸죠. 사실 두 개 말씀드렸어요. P&H테크하고 하나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요,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날 당일날 종가도 급등이 나왔고, 어제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을 종가상 어제 아주 깔끔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오늘같이 시장이 또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2차 목표가 3,2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OLED 관련 종목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 많이 뭐 한다고 해서, 그죠? 뭐 책가방에 책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딱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만 우리가 보신다고 하면, 제가 찍어드린 종목 지금 다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DDR4에서 DDR5로 좀 넘어가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것도 교체 수요가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이 DDR5 종목도 편입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제 생쇼에도 포트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어제 무려 24.92%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이 직전 고점을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지금 발생이 됐죠. 대량 거래가 지금 발생이 되면서 직전 박스라인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월봉 신고가예요. 이 종목이 20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맞나요? 아니군요. 쭉 보시죠. 2002년도에 상장한 종목이네요. 그래서 2002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 월봉 신고가입니다. 위에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DR5 관련된 최대 수혜주 아비코전자라는 점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어제 미국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올랐고, 또 주말까지 어떤 그런 기대감들의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아마 이 주 초반까지는 시장의 상승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장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 급등을 이끌었던 섹터, 바로 반도체, 그죠? 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술주, 이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 대한 흐름들도 역시나 국내에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기술 관련 종목들, 로봇, AI, 반도체 종목들,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뉴로메카나 SPG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솔트룩스 같은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HB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PNH테크 요 두 종목만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DDR5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아비코전자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장전에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제가 잠시 후 또 12시에 1시죠. 이제 제가 오늘은 전화 연결, 생쇼 전화 연결이기 때문에 오늘 생쇼에 말씀드릴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김용환 매니저의 어떤 전략들, 종목들을 보시고 투자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장전 전략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매일같이 생쇼 잘 시청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